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외로움 속에서 시작된 한 선택이 여러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잃고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한 여대생,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살던 중년 남자. 작은 호프집에서 시작된 인연이 감정이 되고 유혹이 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차분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나는 어릴 때부터 어른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집에는 늘 침묵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일을 하느라 지쳐 있었고, 유나는 말없이 그 옆에서 숙제를 하고 밥을 차리고 집안일을 도우며 자랐습니다. 대학에 합격하고 서울로 올라왔을 때 유나는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자유로웠지만 밤이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어릴 적 아버지의 얼굴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기억은 희미했지만 그가 있었을 때 집안에 흐르던 안정감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래서였는지도 모릅니다.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첫날, 그녀가 박성호를 보고 느낀 감정이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던 이유는 성호는 첫인상부터 어른이었습니다. 말투는 느렸고 행동은 늘 한 박자 늦게 움직였으며 급한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계산대를 닦는 손, 맥주를 따르는 손, 바닥을 쓸 때 허리를 굽히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오랜 습관처럼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이지? 천천히 배워. 급할 거 없어. 그 말 한마디에 유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또래 남자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편안함이었습니다. 경쟁하려 들지도 않았고 잘 보이려 애쓰지도 않았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그녀는 그를 사장님으로만 보았습니다. 친절한 고용주, 믿을 수 있는 어른, 밤길을 걱정해주는 보호자 같은 존재. 이 시간엔 혼자 다니면 위험해. 오늘은 내가 역까지 같이 가줄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마음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밤 12시가 넘으면 가게에는 둘만 남았습니다. 손님이 떠난 뒤 텅 빈 가게 안에서 테이블을 닦고 잔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자녀분 있으세요? 성호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그 짧은 대답 속에 설명하지 않은 삶이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녀는 느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말은 그동안 아무에게도 쉽게 꺼내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힘들었겠네. 그 한마디에 그녀는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조언하지도 않았고 위로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말이 끊길 때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가끔 짧게 맞장구를 치며. 그날 이후 유나는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편안한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시선은 그의 얼굴에 오래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밤이 깊어질수록 그 감정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가게 불을 반쯤 끄고 둘이서만 남아 계산을 맞출 때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그의 낮은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릴 때 유나는 이유 없이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보이지? 그는 그녀를 여자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학생이라 불렀고 선을 지켰고 불필요한 시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그녀를 더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계산을 마치고 가게 불을 끄기 직전 그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좀 좋아졌네. 학교 생활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다. 그 말은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었지만 그날 밤 그녀는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날 이후 그녀는 옷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조금 더 몸에 맞는 티셔츠, 조금 더 목선이 드러나는 블라우스, 조금 더 짧아진 치마. 처음에는 스스로에게 변명했습니다. 그냥 기분 전환이야. 그러나 가게에 서서 그의 시선이 잠깐이라도 자신에게 머무는 순간을 느낄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묘하게 고조되었습니다. 맥주잔을 건네며 손끝이 스칠 때, 뒤에서 그가 조심해라고 말하며 팔꿈치를 잡아줄 때 그 짧은 접촉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아버지 같은 어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유나는 어느 순간부터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의 공기부터 다르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오늘도 일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만 이제는 문을 열기 전 유난히 옷매무새를 한 번 더 고쳐보고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괜히 숨을 한 번 깊게 고르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앞치마 안에 입는 티셔츠를 조금 더 몸에 맞는 것으로 바꾼 정도였습니다. 헐렁하던 옷 대신 허리선이 살짝 드러나는 상의, 목이 조금 더 파인 블라우스. 그날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맥주를 따르다 잠깐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보다 아주 미세하게 오래 머무는 것을 유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맞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녀의 심장은 이상하게 빨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옷을 고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조명 아래에서 어떤 색이 더 눈에 띄는지, 몸을 숙일 때 어떤 선이 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지, 앞치마를 매면 어디까지 가려지고 어디까지 남는지.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변화였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계산대 너머에만 서 있었다면 이제는 일부러 성호의 곁으로 자주 다가갔습니다. 맥주 상자를 정리할 때, 설거지를 도울 때, 냉장고에서 병을 꺼낼 때. 사장님, 이거 어디다 두면 돼요? 그녀는 굳이 그에게 묻고 그가 가까이 오면 일부러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팔꿈치가 스치고 손등이 닿고 뒤돌아서는 순간 어깨가 부딪히는 일들이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몸을 떼는 속도는 늘 조금 느렸습니다. 그리고 대화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은요, 젊었을 때 인기 많았죠? 그 질문에 성호는 당황한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평범했지. 아닌데요. 지금도 되게 멋있어요. 그 말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성호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지 못하고 괜히 컵을 닦는 손만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 반응이 유나에게는 확실한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흔들리고 있어. 어느 날부터 그녀는 앞치마를 매는 법도 바꾸었습니다. 예전에는 헐렁하게 묶던 끈을 이제는 허리를 바짝 조여 묶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허리선이 또렷해졌고 움직일 때마다 몸의 선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맥주를 따를 때 그녀는 예전보다 더 깊게 몸을 숙였습니다. 사장님, 거품 너무 많이 난 것 같죠? 그 말과 함께 고개를 들 때 목선과 얼굴이 조명 아래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성호는 잠깐 시선을 피했다가
괜히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손님도 좋아할 거야.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유나는 자신이 그의 리듬을 조금씩 흔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대담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그의 옆에 일부러 더 가까이 섰습니다. 사장님, 물 튀면 안 되는데.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그의 팔에 일부러 물방울을 묻혔습니다. 괜찮아. 그가 웃으며 말할 때 그녀는 손수건으로 그의 팔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렀습니다. 성호는 그 순간 무언가 말하려다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돌렸습니다. 그 침묵이 유나에게는 가장 강한 신호였습니다. 대화는 점점 더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은 결혼하셨잖아요. 어느 날 밤 그녀는 계산을 맞추다 말고 갑자기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니? 그냥요, 궁금해서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잔을 닦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사장님한테 잘하세요? 그 질문에는 설명하지 않은 감정이 너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평범하지 오래 살았으니까. 그 짧은 대답에 유나는 아주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사장님 같은 사람 좋아하는 여자 많았을 것 같아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더 이상 숨기지 않는 무언가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유나는 침대에 누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모르는 척은 안 하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손님이 일찍 끊겨 둘만 남은 가게에서 조용히 음악이 흐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나는 계산을 맞추다 말고 갑자기 그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응? 저요, 요즘 사장님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그 말은 너무도 조용했고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이상하죠? 저도 알아요. 나이 차이도 있고 사장님 결혼하신 것도 알고 있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자꾸만 사장님 생각이 나요. 그 거리에서 그녀의 숨결이 그의 얼굴에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성호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유나야, 이건. 그러나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 말은 사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처음으로 그녀를 위험한 학생이 아니라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자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그가 이미 절반쯤 선을 넘었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과 마지막 한 번의 용기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처음부터 평소와 달랐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가게 안에 잔잔하게 울렸고 손님은 생각보다 일찍 끊겼습니다. 11시가 조금 넘자 가게 안에는 둘만 남았습니다. 전등을 반쯤 끄고 계산을 맞추는 동안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유나는 계산기를 두드리면서도 자꾸만 그의 쪽을 힐끗거렸습니다. 그날 그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쓴 옷차림이었습니다. 앞치마 안에는 몸에 부드럽게 붙는 얇은 니트를 입었고 머리는 평소보다 느슨하게 풀어 목선이 더 잘 드러나게 내려오게 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옷이 몸선을 따라 조용히 흘렀고 그녀 자신도 그 감각을 또렷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뭔가 일어나겠지. 그 예감은 하루 종일 그녀의 가슴 속에서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끝내고 가게 불을 모두 끄기 직전 유나는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응? 오늘 비 많이 오네요. 그러게. 짧은 대답.
그러나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오늘 집에 바로 가기 싫어요. 그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성호는 손에 들고 있던 열쇠를 잠시 멈췄습니다. 왜? 그냥 오늘은 사장님이랑 조금 더 있고 싶어서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이 전부 드러나 있었습니다.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에 더 가까웠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러나 그녀는 한 걸음 조용히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조금만 같이 걸어가면 안 돼요? 그 거리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성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오는 골목을 둘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자연스럽게 어깨가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부러 거리를 두려 했던 성호도 점점 그녀의 속도에 맞춰 걸었습니다. 유나는 우산을 조금 더 그의 쪽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추운 척해도 돼요? 지금도 충분히 가까운데. 그래도요. 그녀는 일부러 그의 팔에 더 바짝 붙었습니다. 그 순간 성호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건 우연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온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 그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야. 그가 말하자 유나는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까지죠. 그러나 그녀는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밤 혼자 계세요? 그 질문에 성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 물러서는 대신 그의 등 뒤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의 허리에 두 팔을 둘렀습니다. 백허그였습니다. 그 순간 성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유나야, 조금만 이렇게 있게 해주세요. 그녀의 이마가 그의 등에 살짝 닿았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집에 혼자 가면 이상하게 더 사장님 생각날 것 같아서요. 성호는 그녀의 팔을 떼어내려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천천히 그의 등을 향해 얼굴을 들고 그의 어깨에 뺨을 기댔습니다. 사장님, 저 사장님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여요. 그 말은 어릴 적 아버지를 찾던 아이의 말 같기도 했고 남자를 향한 고백 같기도 했습니다. 그 복잡한 감정이 성호의 마지막 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유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장님 좋아해요. 그 말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알아요. 나 너 아버지 뻘이야. 그래도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사장님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남자예요. 그 손길은 세게 잡지도 않았고 끌어당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미세한 힘이 그를 완전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 포옹은 짧았지만 이미 모든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방으로 들어갔고 말보다 침묵보다 감정보다 더 많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직접적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서로의 외로움과 갈망을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그 품 안에서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리를 마침내 채웠다는 달콤한 안도감. 다른 하나는 이 선택이 자신과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알 수 없는 불안. 그러나 그 밤만큼은 그 불안을 애써 외면한 채 그녀는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함께 건너버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침이 왔을 때 유나는 한동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 익숙하지 않은 천장, 그리고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낯설게 느껴지는 숨소리. 그제야 어젯밤의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성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깊게 잠든 그의 얼굴은 어젯밤과 전혀 다른 사람이처럼 보였습니다. 유혹에 흔들리던 남자가 아니라 다시 누군가의 남편으로 돌아간 얼굴. 그 순간 유나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성호는 먼저 눈을 떴습니다.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유나의 목소리는 자기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대답하지 않은 채 셔츠 단추를 채우다가 한참 뒤에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나야, 어제 일은 없던 일로 해야 한다. 그 말은 이미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말이었습니다. 그게 돼요? 그래야 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도 가족한테도. 유나는 침대에 앉은 채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는 느낌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각자의 하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밤은 둘만의 비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가게 앞에서 유나는 처음 보는 여학생과 마주쳤습니다. 조금은 어색하게, 조금은 망설이며 들어오는 얼굴. 혹시 여기 사장님 계세요? 그 순간 유나는 직감했습니다. 딸이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날 밤 그녀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딸은 계산대 뒤에서 아버지와 유나가 가까이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설명할 수 없는 공기, 눈빛, 그리고 너무 늦게 떨어지는 거리.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빠. 그 부르는 소리에 성호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집에서는 끝없는 말다툼이 이어졌고 설명과 변명, 울음과 침묵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아내의 울음 앞에서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혼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집을 나오는 날 그는 빈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가 갈 곳은 사실 하나뿐이었습니다. 유나의 작은 원룸. 문 앞에 서서 몇 번이나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문은 그가 누르기 전에 열렸습니다. 유나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그녀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조용히 안으로 들였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성호는 방 한가운데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너 후회할 거야.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랑 있으면 너 인생 많이 힘들어질 거야. 유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이미 선택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사장님 놓치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유나와 성호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외로움과 책임, 선택과 그 대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순간의 감정은 달콤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이 남기는 흔적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조용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작은 생각거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주세요. 감사합니다.